네, 히가시노 게이고 단편 고장난 시계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데요. 어느 날 A라는 사람한테 2년 만에 연락이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A를 알게 된 건 10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A는 암거래 중간 브로커였어요. 10년 전에 우연히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준다는 일종의 심부름 센터 같은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 일을 하고 싶다고 댓글을 다니까 A한테 연락이 오면서 지금까지 어쩌다 한 번씩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랑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노인의 집을 찾아가서 가짜 이름을 대고 물건을 찾아오는 간단한 일이었는데요. 나중에는 한밤중에 시체로 추정되는 박스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 배달을 해주거나 피범벅이가 된 방 청소를 하는 일도 했어요. 확실히 일이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만큼 보수는 확실히 컸습니다. 이번에도 A는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가 생겼다면서 위험한 일이긴 한데 보수가 괜찮다고 해보지 않겠냐고 해요. A 말로는 그렇다고 막 어려운 건 아니고 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물건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고 합니다. 집 열쇠도 준다고 해요. 이번에도 역시나 찜찜하긴 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가 3달이나 밀려 있어가지고 일단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원룸 근처 공원에서 A를 만나요. A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험한 냄새를 풍기면서 열쇠 하나를 건네주는데요. 그리고 자세한 지시는 의뢰인이 메일로 알려줄 거라는 말을 남기고 A는 사라집니다. A랑 헤어지고 1시간 정도 후에 휴대전화로 의뢰인한테 메일 하나가 와요. 메일에는 이틀 뒤에 도쿄에 있는 한 맨션타워의 어떤 집에 가서 세로로 긴 케이스에 들어있는 조각상을 가져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케이스랑 조각상 사진도 있는데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주인이 없으니까 그때 가면 될 거라면서, 그리고 오히려 절도로 보이게끔 하면 더 좋다고 써 있습니다. 이틀 뒤에 오후 5시 정각에 나는 도쿄에 있는 맨션타워로 가요. 그리고 A한테서 받은 열쇠로 맨션 입구에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CCTV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큰 타워 맨션이면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들고 하니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목적지가 33층인데 엘리베이터로는 30층에 내려가지고 나머지 3개층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33층 복도를 걸어가면서 준비해온 장갑을 꺼내가지고 양손에 껴요.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어떤 집에 열쇠를 꽂고 열어서 조심히 들어갑니다. 절도로 보이게끔 하라는 의뢰인의 주문도 있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실이랑 침실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아무리 봐도 길쭉한 케이스나 조각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옷장도 하나하나 다 열어봤는데 역시나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벌써 6시 20분이에요.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기면 A한테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화를 할까 하다가 아직 주방을 뒤져보지 않아가지고 일단 주방으로 가봅니다. 근데 냉장고부터 해서 붙박이 찬장, 싱크대 밑까지 뒤져도 여전히 케이스나 조각상은 보이질 않아요. 이제 화장실이랑 욕실만 남아가지고 설마 거기 있을까 하면서 주방을 나와서 다시 거실로 나가는데요. 순간 숨이 멎을 뻔해요. 거실에 어떤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40살 정도 되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도 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종이 가방을 들고 나를 멍하니 보고 서 있어요. 그렇게 나랑 그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쳐다만 보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당신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럭비 선수처럼 자세를 낮추고 그 남자한테 그대로 돌진해 버립니다. 그렇게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남자랑 같이 포개지듯이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그 남자 위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몇 대 때리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기절을 한 건지 안경 너머 눈이 뒤집혀가지고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기절한 것 같아가지고 잘됐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 머리 밑으로 엄청난 양의 피가 새어나오기 시작해요. 뒤를 보니까 대리석 테이블 귀퉁이에 피가 묻어 있는데요. 남자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뒤통수를 부딪힌 듯 했습니다. 조심히 다가가서 남자의 입가에 손을 대봐요. 남자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나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남자가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로로 길쭉한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A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아까 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는데요. A는 다 듣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러냐고 알았다면서 그 케이스 내용물을 확인했냐고 물어봐요. 조각상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됐다고 그거 들고 나와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자기한테 주면 된다고 합니다. 시체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A는 그대로 놔두라고 해요. 그냥 단순 절도가 강도 살인으로 바뀐 것 뿐이라면서 어차피 그 남자는 혼자 산 독신남이라 시체가 발견되려면 며칠 걸리고 그 사람 주변을 아무리 뒤져도 네 이름은 안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쓸데없는 위장을 하지 말라고 빨리 나오라고 말하고 A는 전화를 끊습니다.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혹시 뭐 떨어뜨린 게 없나 여기저기 확인을 해요. 마지막으로 죽은 남자 근처도 훑어보는데 문득 남자의 손목에 시계가 눈에 들어와요. 유리컵에 금이가 있고 시간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시계를 보니까 6시 40분이에요. 남자의 시계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초침이 멈춰 있습니다. 아까 넘어진 충격에 시계가 고장난 듯 했어요. 고장난 시계 덕분에 오히려 범행 시간이 확실해져가지고 다행이다 싶다가도 문득 예전에 TV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무슨 추리물이었는데 거기서 사용한 트릭이 고장난 시계였습니다. 살인범이 범행 시각을 위장하려고 피해자의 시계 바늘을 엉뚱한 시간에 맞춰놓고 시계를 망가뜨려가지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때도 든 생각이었지만 시계가 그렇게 쉽게 망가질 수가 있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괜히 이 시계 때문에 오히려 경찰들이 더 범행 시각을 의심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A가 쓸데없는 위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떠올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은 남자의 손목에서 고장난 시계를 풀어가지고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하고 종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오후 7시 반에 약속 장소에서 다시 A를 만나요. 종이 가방을 건네고 A한테 큼지막한 봉투를 받는데요. 그 안에는 빳빳한 신권 10,000엔짜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A는 잘했다면서 의뢰인도 범행 시각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조각상이 든 케이스를 들고 사라집니다. 일이 마무리되긴 했는데 아직도 가슴속에 깨름칙한 뭔가가 남아있어요. 손목 시계를 가져온 게 정답이었을까? 혹시 경찰이 손목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결국 나한테까지 수사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손목 시계를 다시 가져다 두기로 하는데요. 근데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근처에 있는 시계방을 찾아 들어갑니다. 어떤 시계방에 가니까 백발의 노인이 있어요. 혹시 이 시계 좀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노인은 기구를 사용해서 시계 뒤쪽 뚜껑을 열더니만 아하, 이 부품이 떨어졌구먼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이 정도면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계를 고치고 수리비를 낸 다음에 시계방을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까 그 집에 나왔을 때 그대로 그 남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요. 시계의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맞추고 재빨리 그 남자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요. 이제 커버도 정상이고 시간도 맞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조용히 그 집을 나옵니다. 사건이 TV로 보도된 건 나흘 뒤였어요. 그 죽은 남자가 무단 결근인데다가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직장 동료가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데요. 근데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만 보면 경찰이 딱히 범행 시각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좋아 라고 하면서 TV 앞에서 승리의 포즈를 취한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가지고 마십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는데 누가 찾아왔는지 벨이 울려요. 나가보니까 형사였습니다. 형사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면서 종이 하나를 쓱 내미는데요. 보니까 임대료 영수증이었습니다. 형사가 어제 몇 달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냈다던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요. 내가 그걸 왜 이야기해야 되냐고 이건 프라이버시라면서 나는 자신있게 맞받아치는데요. 그러면서도 형사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혼란스러운 머리로 빨리 상황 분석을 해봅니다. 형사는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다면서 혹시 이거 본 적 없냐면서 사진 하나를 꺼내는데요. 나는 그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 봤던 그 조각상이었어요.
형사는 씩 웃더니 놀라는 거 보니까 뭔가 짐작이 가나 보네 하면서 형사가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사 말로는 사실 이 조각상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다는데요. 사실은 이게 마약이래요. 원래는 가루 형태인데 특수한 방법으로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마약 단속반에서 국내에 이 마약 조각상이 반입됐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걸 들여온 밀매업자를 찾던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도쿄 한 맨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 피해자가 마약 단속반이 찾던 그 마약 밀매업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집안을 뒤져도 이 조각상이 없어가지고 이 피해자를 죽인 범인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조각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력한 용의자들이 이 밀매업자가 죽었을 당시에 모두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근데 경찰이 보기엔 그 알리바이들이 하나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아무래도 범행을 대행한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대행범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범행이 있던 날 당시에 피해자의 집 CCTV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데요. 왜냐면 피해자가 5시 30분에 회사에 나왔고 집까지 40분 정도 걸리는데 CCTV를 보니까 6시 20분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대요. 그 말에 나는 아니 5시 30분에 회사에서 나왔고 집까지 40분 정도 걸린다면서 근데 6시 20분에 CCTV에 찍히는 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나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 건지 형사는 뭐가 이상하냐 이거지? 라고 하고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피해자가 회사에서 나와서 곧장 집에 갔다면 6시 20분에 CCTV에 찍히는 거 이상하지 않은데 피해자는 집에 가기 전에 어딘가에 들린 게 분명하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날아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렀어야 하는 곳은 시계방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의 말에 나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형사 말로는 그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한테 하루 종일 투덜거렸대요. 새벽에 조깅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시계 유리 커버가 깨지고 망가졌다는데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따 퇴근하고 시계를 고칠 생각이라면서 회사 동료들 말로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 고장난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가 고쳐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시계를 분명 수리하긴 했는데 CCTV로 확인한 시간만 보면 피해자가 시계방에 들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경찰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계를 고친 건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의 설명에 나는 문득 그때 고장난 시계의 문자판을 떠올리는데요. 6시 30분. 그 시간은 범행이 있었던 저녁 6시 30분이 아니라 피해자가 조깅을 하다가 넘어졌던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피해자의 옛날 기계식 시계를 수리해주는 시계방을 하나하나 뒤져가지고 오랜만에 기계식 시계를 만져서 좋았다면서 흐뭇해하는 한 노인이 운영하는 시계방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젊은 손님이 신권으로 10,000엔을 주고 갔대요. 그리고 경찰은 그 손님이 주고 간 빳빳한 신권 10,000엔을 수거해서 감식해보니까 내 지문이 나왔대요. 거기에 그날 맨션에 여러 번 출입한 내 모습이 확실히 찍힌 CCTV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형사를 따라서 경찰서로 가는데요. 형사가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근데 대체 왜 그 시계를 수리할 생각을 했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나는 왜 수리할 생각을 했냐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렇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진짜 히가시노 게이고 확실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플롯을 여러 번 비틀어 버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여튼 특이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